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수시 모집 대비를 위한 대구 경북지역대학 온라인 입시 설명회 대구 가톨릭대학교 편입니다. 저는 대구광역시 교육청 중등교육과 대입 내비게이션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입지원관 윤종걸입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에서도 오늘 설명회를 위해서 주영민 입학사정관님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사정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바로 이제 질문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2024학년도 그 대구가톨릭대학교의 수시 모집에 있어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유의해야 할 변동사항이 어떤 점이 있을지 한 두세 가지 논점으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예, 먼저 의예과와 약학부의 학생부 반영 방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에서 공통과목 반영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그리고 사회와 한국사도 좀 포함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수능 최저 등급이 약간 변경이 되었는데 의예과와 약학부 그리고 체육교육과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의예과와 약학부는 이제 과학 탐구 부분에서 한 과목만 반영이 좀 됐었었는데 올해부터는 두 과목 평균 반영을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소수점 절사가 이루어지나 아무래도 두 과목이라는 부담감이 좀 학생들한테 작용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육교육과에서는 이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네 과목 중에서 상위 두 과목 등급 앞 8 이내였다면 올해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상위 두 과목 등급 앞 10으로 변경은 되었지만 수학 반영이 필수로 좀 반영이 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기준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평가 요소가 4개, 전년도에는 인성,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학업 역량이었다면 올해는 3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변경된 부분이 이제 학생들께서 조금 더 유의해서 참고를 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그럼 이제 본격적인 그 전형 설명을 해주시기에 앞서서 우리 이제 대구가톨릭대학교 설명회를 어떤 대상자가 어떤 점에 조금 더 유의해서 말씀을 드리시면 좋을지 강조를 해서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예, 본교의 일부 학과를 제외한다면 수능 최저 등급이라던가 면접이 없는 그런 좀 학생들이 부담을 갖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전형들로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장점들을 잘 생각을 해서 이제 지원을 하실 때 유의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입학사정관 주영민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대구가톨릭대학교 학교 소개 및 전형 안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대구가톨릭대학교는 총 3개의 캠퍼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효성 캠퍼스, 루가 캠퍼스, 유스티노 캠퍼스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효성 캠퍼스는 대학 본부와 13개 단과대학이 위치해 있는 캠퍼스입니다. 아마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대부분 이 효성 캠퍼스에서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의예과와 약학부 학생들도 효성 캠퍼스에서 기본적으로 1학년을 보내게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루가 캠퍼스인데 루가 캠퍼스는 대학병원이 위치해 있는 캠퍼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과대학과 간호대학 학생들은 2학년 진학 시 루가 캠퍼스에서 수업과 실습을 병행을 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은 유스티노 캠퍼스입니다. 유스티노 캠퍼스는 신학대학이 위치해 있어서 신학부 학생들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가족학교와 가족병원입니다. 우리 대구가톨릭대학교는 사범대학과 보건계열 학과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많은 가족학교와 가족병원들로서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실습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가족병원에서는 진료비 혜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주요 건물에 대한 소개입니다. 중앙도서관, 취창업관, 체력증진센터, 기숙사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중앙도서관은 최근에 리모델링을 완료해서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시설들로 갖추고 있습니다. 사이버 러닝 큐브라던가 아니면은 문학체험존 등 학생들이 여러가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준비해뒀습니다. 그 다음은 취창업관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이 취창업관에서는 각종 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자소서 첨삭 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체력증진센터. 요즘 학생들이 체력에 관심이 많고 헬스에 관심이 많은데 학교에서는 최신식 기구들로서 체력증진센터를 마련해 뒀습니다.
네, 마지막은 이제 기숙사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집을 떠나서 학교 주변에서 조금 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가 있는데, 기숙사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시설들을 다 갖추고 있고 원하는 인실로 신청을 해서 1학년 최우선으로 배정해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구가톨릭대학교는 인성교육에서 가장 이제 두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인성교육 대상을 수상하면서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조금 더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네, 장학금 중에서는 스텔라 장학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스텔라 장학금은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하는 모든 활동들을 포인트로 부과를 해서 학기가 마칠 때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그런 장학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한 성적으로만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수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하철이 2024년에 우리 대구가톨릭대학교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대구에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학교까지 한 번에 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통학버스도 대구 전 지역 운영하고 있어서 학교까지 통학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가톨릭대학교의 원서 접수는 9월 11일부터 15일, 합격자 발표는 12월 15일 예정이나 그 전에 조금 더 발표가 될 것 같고, 최초 등록은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전년도와 올해 비교해서 좀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처음 이제 단과대학 신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요즘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대구가톨릭대학교도 반도체 대학을 신설함으로써 학생들이 반도체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전자공학과, 로봇공학과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식품공학과와 스마트 그린케어학과가 합해진 원예식품학과, 그리고 외식조리 제과 제빵학과로 좀 학과들의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앞에 보이는 것은 우리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실기 실적으로 좀 나눌 수가 있을 건데, 먼저 말씀드릴 거는 학생들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형에서 이제 면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적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학생부 교과의 교과 전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가장 많은 모집 인원을 가지고 있고, 전형 방법에서는 의예과와 신학부를 제외하면은 다른 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신 100%로 지원을 할 수 있고, 의예과는 MMI 면접을 좀 진행을 하고 신학부는 일반 면접을 진행합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모집 단위에서는 수능 최저 등급은 없습니다. 의예과는 수능 3합 4, 그리고 약학부는 3합 5,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수능 2개 영역 등급합 7 이내, 한국사 5등급 이내, 체육교육과는 2개 영역 등급합 10 이내입니다. 의예과와 약학부는 과학탐구 2과목을 평균을 반영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학생부 교과의 지역교과 전형입니다. 지역교과 전형은 대구 경북에 있는 학생들,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라면은 한 번 더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전 모집 단위에서는 내신 100%, 의예과나 약학부에서는 면접이 반영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학부는 일반적인 면접이고 의예과는 MMI 면접을 진행합니다. 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교과 전형과 동일하게 진행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지역에 있는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해 특성화고 전형도 조금 준비를 했는데, 이 특성화고 전형은 특성화고 졸업 예정자, 졸업자가 지원할 수 있고, 전형 방법은 내신 100%,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그 다음 기회균형 선발 전형입니다. 기회균형 전형은 국가보훈 대상자, 농어촌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특성화고 졸업자, 만학도 해당이 되는 학생이면 내신 100%로 한 번 더 지원을 할 수가 있고, 간호학과 수능 최저 등급이 있는데 아까 교과보다는 한 단계가 완화된 수능 4개 중에 2개 영역 등급합 8, 그리고 한국사 5등급 이내로 변경이 됩니다. 네, 그리고 교과의 마지막 부분인 지역기회균형 전형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 경북에 있는 학생들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학생이라면 간호학과, 의예과, 약학부 이 세 가지 학과에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약학부와 간호학과는 내신 100%, 의예과는 이제 면접이 좀 진행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약간의 변경이 있는데, 의예과는 교과 전형과 동일한데 약학부나 간호학과는 한 단계씩 낮아진 3합 6, 그리고 간호학과는 수능 4개 중에 2개 영역 등급합 8, 그리고 한국사 5등급 이내입니다.
본교의 내신 산출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모집 단위 일반적인 학과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에서 상위 10개, 사회, 한국사, 과학에서 상위 2개,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국수, 영, 사, 과 구분하지 않고 A가 하나라도 있으면 가장 높은 가점을 받게 됩니다. 의예과나 약학부는 국수, 영, 사, 과 그리고 한국사까지 전 과목을 좀 반영하고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A 하나에 따른 점수, B 하나에 따른 점수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됩니다. 생활체육학과나 예능계에서는 국수, 영, 사, 과 한국사, 다양한 과목들에서 상위 8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이 성적 반영 방법에서 의예과와 약학부를 제외한다면 높은 것들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성적보다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부분은 우리 대구가톨릭대학교의 성적 자료입니다. 일반적인 학과는 4등급 중후반에서 6등급까지 이렇게 성적이 좀 나와 있고 의예과나 약학부 그리고 보건계열 쪽은 약간 성적이 좀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교과나 지역교과에서는 후보에 대한 부담들이 조금 더 학생들이 합격하더라도 등록을 많이 하지는 않기 때문에 후보가 굉장히 많이 빠진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종합전형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 전모집 단위 학생부 종합평가 100%로 면접은 없습니다. 가장 부담없이 지원할 수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약학부와 간호학과 수능 최저 등급이 있지만 그 외의 학과들은 수능 최저 등급 없습니다. 약학부 3합 6, 그리고 간호학과는 수능 4개 중에 2개 학력 등급 합 8, 한국사 5등급 이내입니다. 네, 그 다음 지역 종합전형입니다. 지역 종합은 대구 경북에 있는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여기에서부터는 면접이 좀 진행이 됩니다. 전모집 단위 1단계 학생부 종합평가 100%, 2단계에서 1단계 점수 그리고 면접 이렇게 반영이 되는데 의예과도 이제 지역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3합 4의 교과의 수능 최저 등급 기준이었다면 의예과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3합 5로 약간 더 완화가 된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SW 전형입니다. 컴퓨터에 관련된,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학생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전형으로 지원해서 이제 최초 합격하는 학생들은 장학금을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학생들이 부담 없이 대학에 다닐 수가 있겠고요. 이것도 지역종합과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평가를 하고 2단계 면접이 반영이 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의 마지막인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입니다. 가톨릭계 사제 또는 현직 수도회 장상, 가톨릭 고등학교 장 이런 분들 추천서를 받으면 지원을 할 수 있고요. 학생의 종교와는 무관하게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형 방법에서는 아까의 지역 종합과 마찬가지로 1단계 학생부 종합평가, 2단계에서는 면접 20%가 반영이 됩니다. 모집 인원이 좀 적지만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조금 이제 반영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방법이 좀 달라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세 가지로 바뀌면서 학업 역량이 40%, 진로 역량 30%, 공동체 역량 3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학업 성취도를 보는 부분은 생각보다 비중이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활기록부 위주로 좀 더 평가가 되고 여러분들이 잘했던 거를 찾아서 평가한다 라는 점이 조금 더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부분은 우리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성적 자료입니다. 교과보다는 좀 더 낮은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생활기록부의 내용이 반영되기 때문에 내신을 뒤엎는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이 나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실기실적 전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기실적에서는 생활체육학과, 체육교육과, 음악, 그리고 디자인대학 학생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생활체육학과, 체육교육과, 음악학과, 실용음악과의 경우는 실기 비중이 80%, 그리고 내신 비중이 20%입니다. 디자인대학 같은 경우는 실기고사가 90%, 그리고 내신 비중이 10%인데 여기에서 생활체육학과나 체육교육과의 경우는 실기에 대해 만점 기준이 많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기도 중요하지만 내신도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외의 학과들은 실기를 열심히 준비해 주신다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다른 학과들은 없으나 체육교육과는 수능 4개 중에 2개 학력 등급 합 10 이내, 수학이 응시 및 반영이 필수가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원하실 때 좀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수 지원 같은 경우는 본교에는 6회 지원 전부 다 가능합니다. 이제 학생들마다 6번의 기회가 있는데 그 6번을 본교에도 다 지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복수 지원을 통해서 합격할 확률을 조금 더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계열에서 구분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지원하실 때 인문계나 자연계 이런 학과들에 대한 구분은 있지만 그것에 따라서 성적에 따른 차등 반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모집단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능 응시를 하지 않아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학과는 지원을 할 수 있으니 수능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복수전공과 전과제도는 학생들한테 드릴 수 있는 좋은 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복수전공 말씀을 드리자면 2학년 올라갈 때 복수전공을 신청하실 수가 있고 이 복수전공을 하게 되면 졸업할 때 학위를 2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대학생활은 조금 바빠지겠지만 그만큼 보람찬 대학생활을 보낼 수가 있고 사범대학 내에서는 복수전공이 굉장히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육교육과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조금 들어가지 못했던 학생은 다른 사범대학에 진학을 해서 체육교육과 복수전공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복수전공이 안 되는 보건계열이나 간호학과 약학부 이런 쪽도 있지만 일반적인 학과들은 복수전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전과제도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는 제도인데 2학년 올라갔을 때 바로 전과를 시행할 수 있고 신학부라던가 의예과 등 보건계열 그리고 사범대학으로 전과는 조금 어렵지만 일반적인 학과로는 전과를 할 수 있고 입학 정원의 100%까지 허용을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학과가 성적이 조금 높다라고 한다면은 성적이 조금 낮은 학과로 입학을 해서 이 전과제도를 활용한다면 원하는 과에서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대구가톨릭대학교 입학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제가 크게 2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지역인재 전형과 일반 전형에 관한 사항을 비교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 수험생들의 관심이 많은 의예과와 약학과 입시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지역인재 전형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이제 지역인재 전형이 되겠는데 아무래도 성적이 더 낮은 학생도 합격할 수 있는 유리한 전형일 거라 생각하고 지원을 하게 되는데 비슷한 같은 학과를 지원한 학생들의 입시 결과를 보면 결과가 좀 유리한 경우도 있지만 유리하지 못했던 경우들도 좀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이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인재 전형과 일반 전형을 어떻게 좀 전략적으로 지원하면 좀 학생들이 더 유리할지 한번 사정관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대구가톨릭대학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일반 교과 전형에서 대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지원 비율은 약 30%였습니다. 30%의 학생들이 지역 교과와 일반 교과 같이 이렇게 좀 지원을 했던 거였고 그리고 전체적인 지원에서 2회 이상 중복 지원 비율은 20% 정도 그리고 2회 이상 중복 합격하는 학생들의 비중은 약 60%였습니다. 중복 지원자 중에서 같은 학과, 내가 정말 희망하는 학과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일단은 성적이 조금 낮은 전형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학과를 섞어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동일 학과를 지원할 경우에는 최초 합격한 전형 쪽으로 학생들이 많이 등록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전형들에서 다른 학과들을 지원한 학생들은 좀 본인이 선호하는 쪽으로 처음에 합격했던 게 지역이나 일반 교과나 이런 것들 상관하지 않고 내가 선호한 쪽으로 좀 더 등록을 하기 때문에 약간 경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기는 약간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구 경북에 있는 학생들은 일단은 지원 기회 자체에서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기회를 살려서 성적이 조금 높은 학과가 있다면은 좀 전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반적인 학과라면은 전과를 활용한다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전과가 안 되는 학과라면은 조금 성적이 낮은 전형 쪽으로 지원을 해서 합격 확률을 높이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정관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무래도 여러 학과를 이렇게 일반 전형과 지역 전형으로 같이 이렇게 교차해서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최초 합격을 하면 또 장학금 혜택이라든지 이런 또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효과적으로 여러 전형을 같이 이렇게 중복해서 지원하는 것도 아주 그렇게 손해가 되는 그런 지원 방법은 또 아닐 것도 같습니다. 예,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의 의예과와 약학과에
관심이 있는 학생과 학부모님이 정말로 많으신데요. 그 수시 모집과 그리고 정시 모집까지 포함해서 작년과 비교해 올해 변경된 점이 있다면 좀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정시 모집 합격 점수가 어느 정도쯤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졸업생들은 어느 정도 비율로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이제 고3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정시 지원보다는 수시 지원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제 수시 모집 지원에 있어서 좀 유의하면 도움될 것 같은 팁이 있다면 사정관님께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의예과와 약학부 수시에서는 내신을 산출하는 방법 그리고 수능 최저 등급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과학 탐구까지만 반영을 했던 내신에서는 사회와 한국사까지 반영을 하게 되었고, 과학 탐구에서는 한 과목에서 이제 두 과목 평균 소수점 절사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데, 정시에서는 우리 대학은 좀 이제 표준 점수를 반영을 합니다. 100분위 반영이 아니기 때문에 수능이 좀 끝나고 나서 결과가 나와 봐야지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단순 100분위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정확하지 않을 것 같고 변동폭이 클 것 같아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과 달리 올해 이제 정시에서 탐구를 2개를 반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좀 변동폭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측을 개인적으로 조금 해보자면은 전년도보다는 성적이 조금은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년도 정시에서 의예과를 지원한 학생들 중에 재수생의 비중이 좀 더 많았습니다. 76%의 학생들이 재수생이었는데, 자연스럽게 현역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은 재수생들과 경쟁을 하는 그런 정시보다는 수시로 지원했을 때 학생들이 조금 더 유리하고 조금 더 편하게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하실 때 좀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을 좀 드리자면, 의대나 약대에서는 수능 최저 등급 변경 그리고 한국사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조금 더 성적이 낮아지지 않을까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서 성적을 반영을 하고 산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의대에서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지역 종합전형에서 3명으로 작년보다 1명이 더 늘었습니다. 3명이라는 인원이 그렇게 많은 인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해 왔던 학생이라면은 약간의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의대 일반적인 학과의 면접, 일반적인 의대 면접에서는 MMI 면접을 진행하는데, 이 MMI 면접은 단기간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면접은 아니기 때문에 입학 홈페이지에 전년도 이런 그 기출 문제들을 파악을 해서 좀 문제의 유형을 파악한 후 본인의 소신을 좀 더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학과들의 경우는 학생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면접이라던가 아니면은 수능 최저 기준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 대구가톨릭대학교에 지원할 때는 너무 부담 갖지 않고 지원을 해보면은 최초 합격은 되지 않았더라도 후보였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합격하는 좋은 결과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정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꼭 의예과, 약학과가 아니라 하더라도 대구가톨릭대학교에 이제 문의하면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죠. 예, 있습니다. 예, 아마 그런 기회를 통해서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면 뭐 아무래도 더 좋은 결과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대구가톨릭대학교의 그 온라인 입시 설명회를 진행을 하였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신 학부모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직접 출연해 주셔서 좋은 말씀 주신 주영민 사정관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